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래트레이더입니다.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1년 만에 2200% 폭증, 23배나 증가한 XRP 레저입니다. RWA 시장에서 최대 수혜주로 등극하겠다는 부분인 건데, 자, 과연 이 XRP 레저가 RWA 시장으로서 연결이 되는데 과연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눌러주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급등이 보여줄 수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블랙록이죠.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가 비들펀드의 배당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400억을 넘었어요. 자, 그래서 RWA라는 단어가 여기 두 번이나 똑같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WA 시장이 결국엔 2026년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세를 굳혔다는 소식까지. 그리고 새벽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죠. 추가적인 금리는 인하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내부 분열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언제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담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면 좋아요 버튼 찾으셨나요?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2026년 수익으로 꽉 채워가자는 의미로 2026이라고 숫자로 딱 4글자만 한번 적어주세요. 2026 댓글창에 우리 모두 다 같이 2026년 수익 한번 꽉 채워보자고요. 25년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레저가 결국엔 실물자산 토큰의 가치가 올해 들어서 23배나 확대가 되었다. 2200%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5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죠.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는 약 한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7천억이 넘는 자금이 결국엔 XRP 레저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그려다 주게 된 거고,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래리 핑거 같은 경우와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폴 애킨슨 의장이 주도적으로 언급해온 실물 자산 토큰화 흐름이 결국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전반을 관통하는 가운데 XRP가 수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 구간에 있지만 이제는 2026년을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아쉬운 건 뭐냐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타 네트워크 대비해서 후발주자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XRP 레저의 가치는 2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자, 대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BNB 체인, 스텔라룸에는 리플의 하드포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리플보다도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솔라나와 폴리곤한테도 뒤져 있는 현재 9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좀 아쉽죠.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이더리움과 폴리곤은 각각 8,400만 달러와 6억 달러 가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죠. 그나마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감사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블랙록의 마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죠. 비들펀드 출시 이후 누적 배당금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430억 원의 배당금을 온체인으로서 지급을 한 거예요. 이거를 계좌로서 지급을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받는 걸 암호화폐 계열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부분인 거죠. 비들펀드의 주력 상품은요, 미국 국채로 보시면 돼요. 자,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죠. 물론 이 수익률들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가 망하지 않을 거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비들펀드 토큰을 달러에 연동된 형태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운용을 하겠죠. 운용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온체인 배당으로 직접 수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실물 자산 토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 비들펀드의 단점은 뭐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리플한테는 해당 사항이 조금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면서 솔라나, 앱토스, 아발란치, 옵티미즘 이런 블록체인으로 확장을 한 거고, 아직까지도 주력 상품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주로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엔 근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주로 발행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XRP 레저망도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고, 총 운용 자산이요 이미 2조 6천억까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RWA 시장이 블랙록으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 블랙록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다 주게 될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블랙록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XRP 현물 ETF를 아직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나리 캐피탈, 21쉐어즈,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5개 업체에서는 XRP 현물 ETF를 출시하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블랙록은 아직 이걸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공식 신청 전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9B-4나 S1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블랙록의 최근 입장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 책임의 책임자가 과거 리플의 출신이라는 이 부분은 한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리플의 출신이니까 리플을 좀 띄워주기 하지 않을까, 정관예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아예 등을 돌린 건 아닙니다. 2025년도 리플 연례행사 스웰에 블랙록의 임원들이 결국엔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협력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레리 핑크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ETF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라는 태도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자, 그건 뭐죠? 아직까지는 또 기대감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블랙록이 만약 리플 현물 ETF를 신청만 한다, 자, S1 신청만 딱 그냥 들어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리플 그때는 다 때려박아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XRP 리플의 차트를 보고 그 다음 부분들 뉴스를 살펴볼게요. 자, XRP 리플의 현재 가격은 2,7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반등 구간을 그려주면서 플럭스 수익 구간들은 좀 그려졌죠. 이더리움하고 XRP, 비트코인까지. 자, 근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승 구간까지는 오진 못했어요. 자, 보면은 비트코인도 보고,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습니다. 근데 뭐 중간이 마땅히 뭐 녹색 선이나 이런 게 닿지가 않았는데 왜 주저앉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드리자면, 자, 비트코인이에요. 어때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부딪히고 떨어졌던 그 라인이 바로 이 녹색 선이잖아요. 여기도 부딪히고 내려왔고, 근데 여기서는 강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88,000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이죠. 자, 요 가격만 지켜준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녹색 선이 깨진다 그러면 요 라인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86,500달러 근처.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같이 봐야 돼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부딪히고 내려왔던 구간들 여기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 기준으로는요 2895달러 요 라인까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력들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쨌거나 서로 한 번씩 주고받고 있어요. 한쪽이 쥐어 터질 때까지 방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 어때요? 자, 여기 가장 많이 터지는 구간 얼마요? 86,500이죠. 결국엔 상승에 베팅한 세력이 반대로 갔을 때 털리는 구간이 86,500달러예요. 그랬을 때 이걸 가격을 보면은 어디? 여기죠. 86,50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해서 위로 베팅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현재 시점으로는 약간의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깊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기존에 받아줬던 라인들 대략 요 정도 라인이에요. 자, 직전에 받아줬던 거 이거는 안 깰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하고 있는 거죠.
조정이 깊더라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세력들이. 근데 저는요 한 번쯤은 찍어주고 갈 것 같아요. 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나왔을 때는 89,600달러 근처가 될 거예요. 차트 보여드렸죠? 여기 89,600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터지는 구간. 이거 진짜 세게 올라오면 하락에 베팅한 쇼충이들이요 96,100달러 되죠? 쇼충이들 다 죽는 구간이에요. 저는 현재 베팅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96,100까지. 근데 밑으로 한번 내려 찍어주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부분은 제가 원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가면 분명히 힘이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꼽아야 여러분들 같은 그 개미 투자자 분들이 가장 많이 털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막 턴단 말이에요. 알트코인들 줄줄이 털어요. 그런 걸 좀 기다리는 거고, 그 흐름에 맞춰서 XRP 리플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 XRP 리플에 그래서 하단 가격은 1.8440 요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그 가격에 맞춰서 매수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댓글을 남기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매수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거래소를 쓰느냐에 따라서 체결이 된 분도 있을 거고, 일단 여기는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입니다. 가격은. 그리고 위로 올라왔을 때는 1.88달러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30% 정도는 매도가 됐을 거예요. 그쵸? 지난 영상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가격은 의심하지 마세요. 지난 영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좀 지난 영상이나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제로베이스 같은 거예요. 어제 제가 대박코인 고래 채널에 아침 일찍 풀어드렸던 건 제로베이스였던 거고 251원이었죠. 그리고 6시 이후로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좀 수익은 괜찮게 끌고 왔을 거예요. 자, 요 영상을 보시고 어제 제로베이스를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한 13% 정도까지 이런 수익 가져가신 거고, 지금은 제로베이스를 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로베이스를 내가 한 번 더 보겠다, 215원을 받아주면 215원 받아주면 제로베이스는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로X입니다. 자, 1시간 봉상에서는 파란선은 일부 깨졌지만 4시간 봉상에서 장기평선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 가격은 232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내려왔을 때 평균값이 232 가격만 녹색선만 지키면 제로엑스도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 구간을 좀 크게, 손절 구간을 좀 크게 버틸 수 있는 분들은요 한 8% 정도 되겠죠. 이거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제로엑스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메시도 한번 보면 한번 급등이 나왔죠. 어제 오후 2시에. 그리고 하락을 그려줬어요.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아슬아슬해요. 이게 과연 매집의 패턴인 건지 세력이 털고 나간 건지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딱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 양봉의 중간쯤까지는 항상 끌어올리더라고요, 반등을. 그래서 여기서 일단 털고 나간 건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폴리메시를 매매를 하실 거면 녹색 선을 깨는지 보고 78.7원 되죠? 그거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폴리메시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에서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좀 상위권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폴리메시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거고,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아래쪽으로는 78.3원도 보이네요. 78.3. 그러면 이 녹색은 한번 살짝 깨지고 4시간 봉으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선 784 요거 깨지면 손절 치시고. 그래서 일단 폴리메시는 RWA 시장, 요 테마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서 RWA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에서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리저브 라이트라든지 온도 파이낸스와 폴리메시, 요거 두 가지 일단 좀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는, 뭐 해외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앞으로 같은 거 진짜 차트 좋거든요. 얘는 1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130% 나왔었네요, 상승이.
요렇게 이런 수익들도 뭐 일주일 만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빗썸에서만 한정적으로 보면 좀 한계가 있죠. 다른 거래소들에 뭐 써도 돼요. 근데 뭐 다른 거래소들 현물 써도 되는 거고 선물 써도 되는 거 두 가지 다 써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내가 좀 더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벌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로 쓴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폴리메시와 함께 뭐 월렛 커넥트, 얘는 좀 더 눌러줘야겠죠. 불안하죠, 지금 들어가긴. 전 130원 이거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클리어풀 같은 경우에도 4시간 봉상에서 반등 좋죠. 자, 디카르고도 이런 상황이야. 자, 디카르고도 보면 1시간 봉 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4시간 봉상에서 딱 녹색선 받았죠. 부딪히고 내려왔어요. 근데 노란선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노란선만 안 깨지면 디카르고도 한 번은 슈팅 구간이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드리고 있냐면 메시지들 다 이렇게 전달 드렸어요.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새벽에 5시 7분 이런 것들 다 드렸잖아요. 이거 56%까지 올라왔어요. 제로엑스. 자, 200원에 풀베팅 들어가시고 목표가 자 250원과 300원 이런 것들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드리면서 또 댓글창 보면 뭐 제로엑스, 제로 베이스도 있고 뭐 65%, 제로 베이스 45%까지 요런 수익들도 다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업비트 정기점검 있어요. 새벽에 1월 1일날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매매 중단되니까 입출금도 중단돼요. 급등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조심하셔야겠죠. 요런 거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메시지 받아가면서 같이 또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영상으로 맨날 늦어가지고 뭐 가격 안 맞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아시죠? 구독 버튼이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구독자만 제가 초대해 드릴 거니까요. 그죠? 자, 무료 추천 링크 요거 남겨놓을게요. 네, 무료 추천 링크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시거나 단타 종목 좋아하시면 요거 체크하셔도 돼요. 필요하신 거 체크하시고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2025년 마지막 날이네요. 6시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돈 다 벌어가시고 2026년도 돈 꽉꽉 채워 벌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XRP 리플 유저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해야죠. 네, 제가 뭐 XRP 리플을 현재 기준으로서는 매수에 사인을 드리기 조금 힘들고 기다리면 좀 매수 구간들 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들만 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수익 챙겨서 나중에 XRP 리플 좀 보태서 더 많은 수량들 담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수량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역전됐죠. 스테이킹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장 2026년 저는 조만간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열심히 응원할 거고 좋은 구간 들어오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